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특수교육과정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사실 이 초등특수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중등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교육과정을 어디만큼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너무 많이 받게 됐는데 이제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하게 됐습니다. 즉 자세하게 말씀을 할 기회가 됐네요. 사실은 저도 이 교육과정 책을 만들면서 '어디까지 선생님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봐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선안에서 일단 '어디까지 할 거다.'라고 정리를 일단 했고, 그래서 오늘 이 교육과정 내용도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여기까지만 진행을 했고 여기까지만 편집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안내를 잠깐 이제 해 드리고 수업 내용을 들어가려고 해요.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이 국가의 즉 나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과정을 중점을 두고 어떻게 내용을 채우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해서 이제 효과가 나는지, 그런 평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걸 말 그대로 총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저희가 총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은 여기다 밑줄을 두 번 그어 보시고 제 목차를 이제 보실 때 약간 이제 오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5와 2022 개정 총론을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비교해서 두 번째는 2015와 2022 개정 총론 비교라고 일단 수정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이제 유치원은 유아특수 선생님들이 유치원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도해야 되는 내용을 담은 거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했는지 큰 틀에서 우리가 총론인데, 올해부터는 그 총론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2015와 2022라고 하는 파트를 따로 두 번째로 놓았습니다. 일단 그런 총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런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맞아요. 매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큰 틀에서 총론이라고 하는 걸 가장 중요도로 선생님들이 높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어 교과가 있어요. 교과를 이제 볼 때 저희가 보니까 지금 눈에 띄는 건 기본교육과정이죠. 기본교육과정. 그리고 추후에 여기 보시면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케이스. 일반적으로 우리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우리는 공통교육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뭐 선택 중심 교육 과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공통교육 과정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비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과정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교육 과정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은 이 공통 교육 과정을 그대로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공통 교육 과정을 배울 때 특히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의 아이들은 쪼끔만 보완을 해 주면 따라갈 수 있어서 저희가 이 목차 안에서도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아이들을 위한 내용들만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공통교육과정을 배우기가 어려운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공통교육 과정을 배우기 어려운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1 학년부터 저희는 고3 까지를 이렇게 여러 교과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큰 틀에서는 총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교과라고 하는 거 안에서도 우리는 공통교육 과정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애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교육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기본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기본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도 저희가 여러 교과들이 있는데요. 실제 올해 가장 큰 키워드는 중도 중복인 학생들까지 혹은 중도 중복도 있고요. 뭐 농맹 혹은 뭐 또 여러 중복장애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통합교과라고 하는 파트도 원래는 일반 교육과정 안에서 배우는 건데요. 이런 통합교과, 국어, 수학 여러 교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머릿속에서 그럼 여러 교과들을 아이들을 지도할 때 올해부터가 아닌 내년부터 적용해야 되는 대상들 위주로만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두었던 내용 안에서는요. 일단 총론은 2022와 2015를 다 본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이게 오타라고 해서 비교하는 거 볼 거예요. 그다음에 교과 안에서 기본교육 과정은요. 새로 추가된 부분이에요. 일상생활 활동. 여기에선 학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초등이나 중등이나 저는 올해 새로 신설된 교과이기 때문에 학년이 없어서 뭐 교수님들이 출제 자기 흔히 이제 전공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특히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중복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계속 이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법에서도 말씀을 그러니까 법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는 그냥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가르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교과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는 없었는데 1-2학년에 관련된 기본교육과정 내용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1-2학년에 관련된 통합교과 그리고 국어하고 수학도 역시 1-2학년에 관련된 거. 그래서 특히 선생님들은 내년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2022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일상생활 활동부터 수학까지는요. 2022 개정 교육과정 1-2학년에 해당하는 것만 선생님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학년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냥 주어지는 대로 다 앞으로는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에서부터 실과까지는요. 선생님들이 3, 4, 5, 6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뭐 실과는 5, 6학년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럼 이거는 내후년이기 때문에 저는 2025 해당하는 교육과정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교육과정의 구성은 2022 개정 1-2학년 내용 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사회에서부터 실과까지는 기존에 있던 2015 내용을 저는 교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지도를 할 때에도 이렇게 강의를 할 때에도 이 틀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다. 그렇다면 계속 이제 우리 흐름은 교육과정이 변화가 된 것에 맞춰서 1-2학년 3, 4, 5, 6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2015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강의를 진행을 할 때에도 사회에서부터 실과는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 내용들만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교육과정도 저희는 공통국어, 공통영어, 공통체육이라고 하는 세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와 관련된 것만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공통교육 과정도 3학년, 4학년 해당하는 내용들 위주로 저희가 진행이 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2015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인 거고 이 안에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아이들과 관련 있는 것들만 우리는 배운대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교과 외에 창의적 체험 활동도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2022 내용으로 살펴볼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초등 선생님들이 봐야 되는 내용들은 서진 선생님은 크게 세 가지로 일단 크게 이렇게 할까요? 아, 그냥 세 가지로 할까요? 세 가지로 총론. 총론이 있어요. 총론은 무조건 2015, 2022 다 본다고 했어. 자, 기본교육과정과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교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교과 안에서 결국은 1, 2학년에 해당하는 기본교육과정, 1, 2학년에 해당하는 기본교육과정인 통합교과,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일상생활은 학년 구분 없이 그냥 다 보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1, 2학년 위주로 우리는 2022만 선생님이 가르쳐 준대. 그러면 나머지 사회, 과학 혹은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안에서는 다 3, 4학년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은 내후년에 적용돼서 2015라고 하는 것으로 서진 선생님은 가르쳐 준대. 또한 더불어서 교과뿐만 아니라 우리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같이 편제가 되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2022 내용으로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2025 부분에서도 있겠지만 달라진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2022에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2015 부분에 있어서는 기출과 관련된 주변 내용들 위주로 저희가 공부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올해보다는 또 내년에 기억해야 되는 3, 4학년 내용들이 훨씬 더 다 이제 2022 적용을 하는 거니까 부담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올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선생님들은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수업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넘겨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2022라고 하는 내용에 총론을 살펴볼 때 약간씩 이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의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는 한번 큰 얼개를 잡고요. 그다음 이렇게 도식이 되어 있어요. 도식 해당하는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거고 이 도식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 원문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 또 여기 이제 도식 필요한 도식 그리고 원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정리도 되면서 필요한 것들을 암기하기 쉽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어차피 뭐 역시 특과정 혹은 뭐 초과정 뭐 등등 할 것 없이 교육과정은 내가 어떤 내용들을 암기하고 있어야 그걸 통해서 인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암기하면서 쉽게 접근해서 공부할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다가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선생님들도 이 앞에 있는 도식화라든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활용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총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래서 실제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 물론 이제 우리는 특수교육 한해에서 보는 관점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을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국가교육과정 그냥 선생님들은 쉽게 우리는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개정 배경과 중점을 설명하고 이 교육과정으로 받는 사람이 갖출 수 있는 기대되는 모습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의 핵심 역량이라든지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구성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일단 설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이걸 더 풀어서 교육과정에 이제 중점을 두면서 바꾼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의 주요 배경과 중점을 제시했다.